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필입니다. 지난 시간 그 박정희 강의를 칠판에 이렇게 쭉 정리해 드리다 보니까 편집 시간이 조금 단축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강의를 뭘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칠판 강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종의 재능 기부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신분제도 재밌는 그 신분층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신분제도를 언급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작금의 21세기 대한민국의 여러 유사 직종과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보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이게 좀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게 수능 강의나 공무원 강의처럼 공부하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어떻게 재밌게 해낼 수 있을지 조금 불안합니다. 일단 여러분 저번에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천제라고 합니다. 양인은 자유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민들은 자유민 양인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이지 않은 천인들이 있어요. 이때 자유의 그 근거가 뭐냐? 그냥 과거 응시 가능하면 자유민이고, 남에게 예속되지 않으면 자유민이고, 남에게 예속되고 과거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양인이 이제 여러 친구들로 쪼개집니다. 여러분들 자유민에 누가 있냐면 양반이 있어요. 일단 양반 이야기부터 할까요? 양반은 원래 문반 혹은 무반, 그러니까 고려시대부터 이 양반이라는 단어는 있었는데 과거 문과나 무과에 합격해서 관리가 된 문무양반 관리를 뜻하는 표현이 바로 양반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 진짜 조선이 건국했을 무렵에 양반들이 길을 지나면 상민이나 노비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예우를 같이 했단 말이죠. 양반 집 앞을 지날 때 만약에 평민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내려야 되는 게 예의고 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왜? 관리였으니까, 양반은. 문무 관리였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15세기 건너가서 16세기 정도 조선 개국되고 100년 정도 지나면서 이게 양반이 그 문무 관리에 가족까지 칭하는 표현. 그래서 일종의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반도요, 시간이 지나면, 특히 조선 후기 가면, 그러니까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양반의 숫자가 한 10% 정도에 불과했지만 조선 후기 정도 가게 되면 양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왜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솔직히 그 두 번의 양난에 조선의 지배층 4대부 양반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까? 항상 왕은 도망가려고만 하고 4대부들은 자신들의 의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도망가려고 하면 최하층 평민 천민들이 국가로부터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그 정말 아름다운 DNA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과 동시에 이 양난을 통해서 국가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양반직을 팔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게 공명첩이라고 해가지고 벼슬 첩지인데 이름 쓰는 납만 비어있어. 그걸 하나 쓰게 되면 그 공명첩을 사서 내 아버지 이름 쓰거나 아니면 내 자식 이름 쓰거나 그러면 그 집안이 양반 집안이 됩니다. 이 양반의 숫자가 늘어나요. 그리고 족보가 매매되고 위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선 초기에 양반의 숫자가 10% 정도밖에 안 됐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관료고 경제적으로 지주층이라고 이야기했던 양반이 조선 후기 가면 거의 19세기 무렵까지 가면 어떤 일본 학자의 기록에 입각하면 한 70%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야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우리 양반 집안이다라고 다 이야기하는 게 실은 공명첩을 사들였거나 족보가 매매 위조되었거나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장 많은 성씨, 김, 이, 박씨들이 상당 부분 족보를 매매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게 이거 진짜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여러분 양반이요 조선 후기 가면 몰락 양반이 나옵니다. 시골 양반을 향반이라고 하고요. 완전히 몰락해가지고 남의 농경지를 얻어서 소작지어야 되는 소작농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새끼 꺼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물레방아 돌려야 되는 양반집 부인이 이런 몰락 양반을 잔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 양반의 숫자는 늘어나고 그리고 몰락 양반이 나오다 보니까 이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조선 후기는요 천한 천민들조차도 이 천인들조차도 길에 지나가다 양반 봐도 그냥 같이 침 뱉고 지나갑니다. 진짜로요.
오케이? 지금 저는 수험 한국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하지 않고 이렇게 양반하고 끝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중인이 있어요, 중인. 이 중인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중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관청의 하급 실무를 담당하는 서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시대부터 지역에서 나름의 지역의 향리다, 호족이다, 호족의 향리화. 뭐 예를 들어서 고려 광종의 호족들의 무기를 몰수하고 호족들을 많이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호족의 향리화. 향리는 수령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고려 향리까지는 장난이 아니었고 힘이. 근데 조선의 향리는 정말 힘이 떨어지면서 수령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사또 옆에 육방 조직, 그래서 이방, 호방 들어보셨나요? 이방이라고만 쓰면 다 알아먹지 않을까? 이 향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 오늘 진짜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서얼들이 있습니다.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무슨 말이냐면 조선은 원칙적으로는 일체가 원칙이지만 양반네들은 돈만 있으면 첩을 둘 수 있었단 말이지요. 첩의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유민 양인 출신 첩이면 서자, 엄마가 천인 출신 첩이면 얼자 그래요. 이 서를 다른 말로 중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그래서 이 서얼들은 문강시가 안 돼. 주로 서얼들은 무강시는 허락을 해줍니다, 국가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동네에서 좀 힘 좀 쓰는 그 동네의 왈패들의 우두머리는 서울 출신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내 정실 부인에서 아들이 나왔어. 나의 적자죠. 내 첩 부인에게서 아들이 나왔어. 얘 서자죠. 그런데 그 양반 대감 입장에서는 마음속으로는 첩을 더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는 서자라서, 근데 어렸을 때부터 능력도 있고, 그런데 얘는 문과도 못 봐. 그래서 에이, 너 서자로 태어난 게 함수로니 아비가 돈은 많으니까 용돈 좀 하고 용돈도 많이 받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형 동생하고 잘 지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엄마가 이 형 엄마한테 고개를 깍듯이 숙입니다. 한 5, 6, 7살 정도 되었을 때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이 7살짜리 형은 아빠하고 달려드는데, 갑자기 내가 5살이었을 때 아빠하고 달려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 엄마가 내 뒷덜미를 잡더니 이제는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대감마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이상하게 그 집의 하인이나 머슴들도 내 7살짜리 형에게는 굉장히 공손하게 자랐는데 나는 약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형은 막 과외 선생님 붙여주고 열심히 막 천자문을 뛰어넘어서 명심보감, 대학 막 이렇게 논어 중용 막 공부하는데 너는 그냥 명심보감만 하거라. 막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지. 나중에 커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삐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아버지가 용돈은 많이 줘. 아이, 삐뚤어졌는데 대감집 아들인데 서자고 용돈은 많아. 그런데 뭘 준비한다고요? 무과를 준비해. 싸움을 잘해. 그러다 보니까 동네 왈패들 우두머리는 서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서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 만한 인물은 홍길동이 있고, 서얼 출신으로 거의 나라 권력을 휘어잡았던 유자강, 간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산군 때. 그 다음 허중 같은 경우는 종일품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조선 후기에는 서얼들이 중앙정계에 많이 진출합니다. 그래서 정조 때 규장각 검서관의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그게 바로 서얼이고요. 여기 재밌는 이야기 하나 더 해볼까? 또 중인이 있어요. 아니, 양인 신분 중에 중인이 있다라고 해놓고 또 중인을 씁니까? 이 중인은 넓은 의미의 중인, 이 중인들을 다 껴안는 중인이고, 여기는 기술직 중인입니다. 여러분, 이 기술직 중인,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직업 의사 중인이죠. 법조인, 여러분, 수령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령이 판사죠. 그러니까 지금 판사 같은 경우는 누가 뭐라 해도 과거 합격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법률가 변호사 중위입니다. 통역관 중위입니다. 뭐 천문학을 공부하거나 모든 과학자 다 중인입니다. 오케이? 이들이 바로 기술직 중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양인 중에 가장 많은 양인이 상미입니다. 상민을 다른 말로 평민이라고도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양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헷갈릴만 하죠? 양인, 상민, 평민, 양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상민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 농민과
상인과 또 헷갈릴만 하죠. 상민, 상인입니다. 수고업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인들은요, 이제 조선 후기 가가지고, 물론 조선 전기부터 국가의 상세를 내는 시전 상인이 있었지만 조선 후기 여기저기 장씨를 근거지로 해서 활동하는 사상들, 뭐 개성의 송상, 의주의 만상, 동네의 내상 이런 상인들이 있고 보부상도 나오고 그런 상인들인데 상세를 내죠. 수고업자는 물건을 만드는 기술자들인데 이 친구들은 국가가 필요하면 그 공장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다. 하여간 국역에 종사해요. 국가에 끌려가가지고 뭔가 일을 만들어주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신량역천인도 있어요. 너무 어렵게 간다. 신부는 양인데 하는 일이 천하다. 고려시대 신량역천인은 한때 천인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고려시대는 향소부곡에 사는 친구들이었는데 조선시대는 칠반천역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 일을 하는데 신분적으로는 자유민이지만 뭔가 차별받는, 요즘 같으면 뭐 요즘이 아니죠. 뭐 그 당시만 있었죠. 봉수대에 불을 붙이거나. 요즘 같으면 정말 죄송한데 형사직이 자유민이지만 뭔가 차별받는 직업이고 막 그랬다라는 거죠. 칠반천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상민의 90%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은 토지세인 전세와 특산물인 공납과 역의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참 이게 지랄 같은 게 조선란 나라가 이거는 진짜 조선이 반성해야 돼요. 500년 동안에 이 군역제도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자유민이면 자유민에 대한 의무를 져야 될 거 아니야. 그 의무는 뭐예요? 군대 가는 의무. 군역의 의무. 그런데 원래 이 양반들은 문무 관리였다가 그냥 하나의 신분으로 고착화되면서 분명히 양천제가 법제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있는 이 양반과 상민의 격차가 커지면서 현실적인 신분제도는 반상제다 이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수어망사 공부할 때 15세기는 법제적으로 양천제였지만 16세기는 현실적으로 반상제였다. 이 격차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 농민이나 천민이나 거기가 돼버린 거죠. 조선 후기 가면. 왜? 이렇게 농민들이 뭔가 부담을 많이 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 엄밀히 따져보면 토지세는요. 토지 있는 놈들은 모두 다 토지세 냅니다. 이 공납이라는 건 집집마다 특산물 부과하는 건데 양반도 집이 있죠. 중인들도 집이 있죠. 각각 특산물 다 부과합니다. 여기 군역이 있고 요역이 있죠. 요역이 노동력 부과하는 건데 그 노동력 부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피 현상이 생기니까 군역의 요역화 현상까지 막 생기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기피하고 막 그런데 하여간 이게 역입니다. 그러면 이 역에 대한 부담을 결과적으로 누구만 지냐? 이게 농민만 지는 거예요. 특히 군역에 대한 부담을. 왜? 다시 양반들은 양반이라고 군역의 부담을 안 져. 그러면 경국대전에 양반은 군역의 부담을 안 져도 된다라는 게 없어요. 없는데도 조선시대는 그냥 의뢰 그러려니 했어. 이 중인들은 나름의 직에 종사를 해요. 그걸로 의무를 다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인들은 상세를 내요. 수고업자는 국가가 필요하면 불려 올라가서 나름의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군역에 대한 의무는 농민들만 지니 그래서 그 군역에 대한 의무를 지기 싫어서 조선 후기에 공명초를 사고 족보를 매매 위조해가지고 이들이 양반화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조선 후기 가면 이 농민들조차도 이제 부농이 나옵니다. 특히 부농들이 족보 매매 위조하고 공명첩 사겠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신분제가 완전히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벌써 시간이 상당히 걸린 것 같아요. 천인은 누가 뭐래도 노비가 있죠. 무당이 있죠. 창기가 있죠. 광대가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핫한 직업.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진짜 저도 제 아들 진짜 한번 좀 이렇게 연예인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좀 이쁘게 생겼거든. 광대 천인이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고 핫한 건 이 노비죠. 노비 가지고 시끄럽죠. 이 노비는 제가 또 따로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의 영상을 바꾸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노비 신분제 변화, 노비제의 변화 과정과 실제 조선의 노비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 노비 제도가 어떻게 폐지되었는가를 다음 시간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조선의 신분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케이.